세상의 모든 막장 드라마가 모여도 이보다 더할 수 없는 한 재벌 회장님 댁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 합니다. 성진그룹 김 회장님. 그의 재산은 셀 수 없었지만 임종을 앞둔 병실은 돈 냄새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오랜 투병으로 의식조차 희미했죠. 그리고 그 침대 곁을 지키는 3명의 자식들. 겉으로는 효심이라 포장했지만 속으로는 오직 한 장의 종이 유언장만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큰아들 민호는 자신이 회장 자리에 오를 거라 확신하고 이미 다른 형제들을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 창가 구석에서 회장님을 묵묵히 간병하는 한 여인이 있었죠. 이름은 미란. 자식들은 그녀를 그저 돈 몇 푼 받고 일하는 간병인으로만 알았습니다. 이들은 매일 밤 미란 씨를 경계하며 유언장 행방을 찾았습니다. 큰아들 민호는 결국 해서는 안 될 계획을 꾸몄습니다. 바로 유언장 위조였습니다. 민호는 회장님이 평소 중요 서류에 쓰시던 만년필을 몰래 훔쳐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필적 위조 전문가를 찾아가 아버지의 사인이 담긴 유언장을 만들어냈죠. 이게 완성되면 모든 건 끝난다. 미란 저 여자는 감히 상상도 못할 테지.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자신의 탐욕이 곧 정의라고 말입니다. 그러는 동안 간병인 미란은 여전히 조용히 회장님의 몸을 닦고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미란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미란 씨, 아버님 돌아가시면 보너스 없이 당장 짐 싸서 나가야 할 겁니다. 미리 알아두세요. 미란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슬픔과 알 수 없는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죠. 내레이션 회장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펜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민호가 훔친 바로 그 만년필 말입니다. 펜을 가져와. 민호는 회장님을 외면했습니다. 위조된 유언장에 사인을 할 펜은 필요 없었으니까요. 그때 미란이 조용히 회장님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저 여기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회장님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회장님은 결국 자식들의 재산 다툼 속에 고독하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슬픔의 울음소리보다 유언장에 대한 기대감만 병실을 채웠습니다. 드디어 유언장 공개의 날, 3남매와 변호사가 모였습니다. 변호사는 첫 번째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바로 큰아들 민호가 위조한 유언장이었죠. 첫 번째 유언장입니다. 모든 재산은 장남 김민호에게 상속한다. 뭐라고요? 말도 안 돼. 아버지의 뜻이니 받아들이십시오. 하지만 이 유언장은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유언장에 찍힌 회장님의 사인은 평소 회장님이 사용하시던 만년필로 된 것이 아닙니다. 회장님은 임종 전 평소 아끼시던 그 만년필이 아닌 가장 저렴한 볼펜으로 사인을 하셨습니다.
큰아들 민호는 자신이 훔친 만년필이 오히려 위조의 증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 그때 변호사가 침묵을 깨고 한 봉투를 더 꺼냈습니다. 회장님께서 새로운 변호사를 통해 직접 공증한 진짜 유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장의 내용에 삼남매는 정신이 나갈 지경이 됩니다. 회장님의 마지막 유언은 이렇습니다. 내 모든 재산은 내 고독을 지켜준 내 숨겨진 딸 김미란에게 상속한다. 뭐라고? 김미란, 간병인. 그렇습니다. 간병인으로만 알았던 미란. 그녀는 바로 회장님이 40년 전 가난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었던 숨겨진 딸이었습니다. 회장님은 마지막 순간 자식들의 눈을 피해 미란을 간병인으로 곁에 두며 마지막 정을 나누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자식들의 추악한 탐욕을 지켜보며 단호한 결단을 내리셨던 것이죠. 이럴 수가. 난 회장님의 유일한 아들인데. 회장님은 마지막까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삼남매는 재산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회장님은 자식들의 탐욕이 아니라 미란이 건넨 따뜻한 물수건의 온도를 기억하고 유언을 남기셨던 겁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남기려 하지만 김 회장님의 마지막 유언은 진심을 남기라는 교훈이었습니다. 성진그룹 김 회장님. 그의 80년 인생은 화려했으나 마지막은 차디찬 병실 침대였습니다. 회장님은 오랜 투병으로 의식이 오락가락했죠. 그리고 그 침대 곁에는 3명의 자식들이 그림자처럼 서 있었습니다. 내레이션 그들은 아버지가 아닌 오직 유언장에 적힐 재산 목록만을 갈망했습니다. 탐욕에 덫에 걸려 아버지의 마지막 얼굴조차 보지 못했던 비극적인 자식들.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유산으로 남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회장님의 숨겨진 딸, 미란 씨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충격적인 결말을 들었습니다. 장남 민호와 형제들은 절망에 빠졌고 미란 씨는 아버지의 진심을 되찾은 듯 보였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의 유산을 둘러싼 더 깊은 비밀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미란 씨는 상속자가 된 후에도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거액의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공허했죠. 내레이션 시간이 흘러 민호가 회장님의 서재를 정리하던 중 비밀 금고 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합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김 회장님과 간병인 미란이 아닌 또 다른 여성이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 뒷면에는 진정한 내 딸, 지수라고 적혀 있었죠. 뭐야? 미란이 말고 또 다른 딸이 있었다고. 민호는 의문을 품고 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아버지께 숨겨진 또 다른 딸이 있었습니까? 지수라는 이름의 여인입니다. 회장님께는 평생 3번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미란 씨의 어머니는 2번째였고 지수의 어머니는 1번째 여인이었습니다. 내레이션 노 변호사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회장님은 임종 직전 제게 전화를 걸어 마지막 유언을 전달하려 했습니다. 그것은 미란 씨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회장님은 마지막으로 훔쳐진 펜을 찾았던 순간 사실 지수의 존재를 떠올렸던 겁니다. 펜이 아닌 지수의 흔적을 남기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병실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간병인 미란이었습니다. 미란 씨가 회장님의 마지막 말을 가로챘습니다. 미란이라는 이름과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짓 서사로 유언을 변질시킨 겁니다. 미란은 회장님의 진짜 유언이 전달되기 직전 자신의 이름과 비슷한 이름 덕분에 재산을 가로챘던 것입니다. 내레이션자, 여기서 가장 큰 반전입니다. 노 변호사는 미란의 배신을 예감하고 회장님의 진정한 뜻을 밝힐 최후의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회장님은 임종 전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세 번째 유언장의 단서를 남기셨습니다. 대체 누가? 그게 누굽니까? 노 변호사는 조용히 삼남매와 미란을 바라봅니다. 회장님이 남긴 마지막 유언은 내 모든 재산은 나를 위해 가장 먼저 펜을 훔치려 했던 내 손자에게 물려준다 였습니다. 회장님은 자식들의 탐욕은 이미 포기했지만 가장 절박하게 아버지를 돕고 싶어 했던 단 한 사람은 손자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겁니다. 돈과 욕망이 가득했던 이 재벌가의 유산 다툼은 결국 순수한 효심을 택하며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이토록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죠. 당신의 가족은 지금 어떤 진심을 나누고 있습니까? 다음 사연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을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충격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세요.